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지금 세 번째 강의여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 강의 조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누군지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제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종합광고 대행사 위메프 무신사 솔드아웃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10년 정도 일을 해왔습니다. 월 20억 이상의 광고비를 집행을 해왔고 수많은 브랜드들의 매출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현재는 하고마케팅 대표로 브랜드들 중소기업이나 스몰 브랜드 마케팅 컨설팅이나 마케팅 자문자의 역할로 일을 하고 있고요. 해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브랜드들과 같이 협업을 해와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장님들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제품 진짜 좋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를까? 아니면 대체 저 브랜드는 우리 거보다 나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팔리지? 도대체 마케팅 어떻게 하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것 같고요. 광고 전화는 계속 오는데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불안감 또한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데이터를 봤어요. 그거를 보고 나서 얻은 인사이트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에 규모가 크던 규모가 작건 마케팅의 본질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늘리는 법, 광고 성과 개선하는 법 이런 실행론적인 강의는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컨설팅했던 사례인데요. 상품은 그대로 광고비 없이 매출이 2배 이상 올랐던 그런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딱 3가지인데요. 우선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나면은 첫 번째 마케팅에 대해서 전체 큰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지 그 기준을 설정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실행 방향 또한 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좀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왜? 라는 질문인데요. 한번 제가 하는 질문에 다들 속으로 대답 한 번씩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장님들이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왜 이 사진을 쓰셨을까요? 한번 최근에 올리신 게시글들을 좀 떠올려 봐 주세요. 왜 이 캡션 문구를 쓰셨을까요? 아니면 왜 이 해시태그를 쓰셨을까요? 혹은 광고를 하신다라고 하면 왜 수많은 채널 중에 이 채널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광고 기간과 예산은 이 정도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다 대답되셨을까요, 속으로? 네,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 다 그렇게 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에 내 브랜드만의 명확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으면요, 마케팅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그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캡션 문구 하나, 사진 하나, 내용 하나하나가 다 명확해지기 시작해요. 마케팅은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성을 만나는 접근법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 3가지로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스텝은 목표로 했어요. 그러면 관심을 끌어야겠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실행을 할 거예요. 매력을 발산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관계를 진전시켜야 됩니다. 제 진정성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3가지로 나눠봤고요. 우선 첫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관심을 끌어야겠죠. 3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의 브랜드는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로 어떻게 기억될 수 있을까?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세그먼테이션, 나누고, 두 번째, 타겟팅, 선택하고,
세 번째, 포지셔닝, 명확하게 하는 건데요. 이거를 STP 전략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건 마케팅 전문 용어고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그먼테이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객 나누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되게 다양한 업종의 사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카페를 가는 걸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카페 갈 때 우리가 커피를 먹고 싶어서 커피만 먹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 5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콘센트가 있는 카페를 찾아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강의가 한 15분 남았어요.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비싼 커피를 사기보다 저는 백다방이나 메가커피에서 바로 사서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주말이에요. 데이트를 해서 좀 예쁜 사진을 남기고 싶거나 아니면 진짜 맛있는 커피의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유명한 블루보틀이나 푸글렌을 가겠죠. 그리고 오늘은 좀 밀린 책도 읽고 싶고요. 그러면 휴식을 하려고 갈 텐데 좀 시끄러운 곳보다 동네의 자그마한 카페를 찾으러 갈 것 같고요. 친구가 만나자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투썸이나 스벅에서 보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장님들의 브랜드를 구매해 주시는 고객분도 다 구매라는 행위는 똑같았지만 결국에 다양한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들을 나눠서 보는 게 바로 세그먼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과 니즈가 있지?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건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다 나눠놨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로 타겟팅인데요. 제가 만약에 카페 사장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카페를 운영을 할 수 없고요. 알바생도 많이 들 수 없어요. 하지만 진짜 자신 있는 건 커피 맛을 진짜 맛있게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분위기는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시끄러운 손님 받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 5가지 나눴잖아요. 저는 어떤 타겟을 할까요? 어떤 타겟팅을 할까요? 네, 맞아요. 휴식을 하거나 혹은 커피 애호가분들? 왜냐면 저는 엄청 맛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타겟팅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맛있는데 막 가성비 있고 또 시끄러운데 또 약간 책도 읽을 수 있고 다 만족을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룹을 5가지로 나눴죠. 나눠서 한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그룹에서도 딱 한 명, 우리 브랜드의 단골 손님이 될 사람을 한번 구체화 시켜보는 거예요. 우리 브랜드의 타겟은 지금 누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금 저희 브랜드, 각자 운영하시는 브랜드의 타겟 어떻게 되시나요? 20대 여성일 수 있고요. 30대 남성일 수도 있고요. 40대 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론 이것도 잘 설정하셨지만 우리는 하나 더 들어갈게요. 하나 더 들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나누는 게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이제 MBTI도 설정을 해보고요. 이름, 어디 사는지,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속마음인지까지 나누는 게 페르소나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컨설팅 할 때는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게 들어갑니다. 직장은 어디고, 얼마를 벌고, 이 사람이 결혼은 했는지, 아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굉장히 제 친구의 실존하는 인물처럼 상세하게 그리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우선 이 정도로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소나 한 3개를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승희님입니다. 승희님은요, 굉장히 평소에 식단 관리도 잘 하고요. 좀 운동도 열심히 해서 좀 간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과자보다는 신선하고 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속마음으로는 좀 간식 먹고 싶은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없어? 근데 난 혼자 살아서 또 과일은 깎기 너무 귀찮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우리 모두 다 과일을 판매하는 판매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과일 판매자예요. 자, 그러고 광고를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광고를 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파인애플 올려놨고요. 캡션 문구 이렇게 썼고요. 근데 우리가 페르소나 설정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죠?
사진도 뭔가 승희님이 반응할 것 같아요. 운동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해시태그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간편 과일, 운동 간식. 그리고 내용도 언제까지 과일 깎아 먹을래? 완전히 달라졌죠. 자, 그럼 두 번째 페르소나 한번 봐볼게요. 루리님이에요. 루리님은 애주가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있는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와인을 좋아하고요. 오늘은 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같이 곁들여 먹고 싶은데 맨날 먹던 와인 말고 좀 다른 술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다 전통주를 판매하는 판매자라고 생각을 이제 해볼게요. 이제 광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성껏 빚었어요. 국내산 쌀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페르소나는 누리님이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죠? 조금 고급 사케 같기도 하고요. 고급진 와인 같기도 하죠. 근데 전통주예요. 그래서 캡션 내용도 굉장히 이 술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담았고요. 해시태그도 전통주 선물, 프리미엄 막걸리, 홈파티 선물로 아예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세 번째. 진웅님이에요. 진웅님은 개발자고요. 좀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해요. 그냥 혼자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오늘은 팀원들이 같이 밥 먹재요. 아니, 나 그냥 조용히 혼자 가서 밥 먹고 싶어. 이런 곳을 좀 떠올려 봤어요. 쌀국수 집입니다. 우리 다 요식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소고기 유스, 하노이에 왔다고 착각할 맛 이렇게 강조를 할 것 같은데 이제 사진 어떻게 바뀌었죠? 혼자 먹는 다찌에서 먹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캡션 내용도 해시태그도 혼밥 맛집, 조용한 식당, 1인 식당 완전히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에 따라서 다 변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광고 소재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아마 제품 패키징도 바뀌겠죠? 네, 저렇게 소분해서 나눠놨고요.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상세 페이지에서도 그냥 프리미엄 파인애플이 아니라 야외 활동 간식이라고 썼고요. 광고 매체도 좀 더 매스하게 파인애플 이렇게 치는 사람 아니라요. 좀 인스타그램으로 타겟팅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카피 문구도 신선한 과일, 산지 직송보다는 과일 스낵이라고 썼고요. 비주얼 또한 다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변경을 하나만 했다고 다 일반적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저희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어야 해요.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광고 소재 후킹해야 되니까 A 얘기하고 근데 들어가 봤더니 상세 페이지에서 B 얘기해요. 그리고 또 카피 문구 막 C 얘기해요.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못 하는데 고객들은 그게 온전히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어야 합니다. 자, 이제는 포지셔닝,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들어갈 예정인데요. 명확하게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상도 높이기라고요. 흐릿했던 거에서 해상도를 높여서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하는 건데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다 눈치채셨겠지만 앞에 브랜드가 가상이 아니라 진짜 실존하는 브랜드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른 브랜드들의 해상도는 어떻게 높아졌는지 그 포지셔닝의 관점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과일 돌입니다. 이건 바로 이제 후르컵이라고 해서 출시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과일 브랜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런 카피를 쓰겠죠. 근데 이제 후르컵은 과일 스낵이라는 키워드를 선점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산지 직송이나 당일 배송은 어떤 브랜드나 쓸 수 있죠. 근데 과일 스낵이란 키워드는 여기서만 쓰고 있습니다. 선점을 했죠. 두 번째, 일업현주예요. 일업현주는 안동농암주택 종부가 만든 전통주 술입니다. 근데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리브랜딩을 시작합니다. 패키징도 다시 하고요. 스토리텔링도 다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었고 지금은 예약해서 이 술을 구매를 해야 돼요. 아실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저 굉장히 이 술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한 번씩 사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업현주라는 술인데요. 만약에 그냥 전통주라고 했으면 오랜 전통의 맛 그대로 이런 카피 썼겠지만 어떻게 선점했죠? 선물하기 좋은 프리미엄 전통주. 명확하게 기억에 남았죠. 자,
이제 미분당, 쌀국수집은 미분당이라는 곳이었어요. 혼밥 쪽에 굉장히 인기 있는 베트남 식당인데요. 여기를 이제 둘이 가잖아요. 둘이 가서 소곤소곤 얘기하면 와서 말씀해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되게 눈치 보여요. 그리고 다 다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혼자 가서 편하게 밥 먹고 올 수 있는 곳이에요. 뭐 배민 같은 데 보면 많이 보여요. 하노이 쌀국수 고기 국물이 진합니다. 이거 아니고요. 혼밥하기 조용한 쌀국수집. 아마도 쌀국수가 먹고 싶지 않더라도 혼밥해야겠다 라고 하면 근처에 미분당 있나? 이렇게까지 떠올리겠죠. 그래서 좀 더 고객풀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명확하게 우리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상황 어떻지? 거기 그 브랜드 가자. 그 제품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다 이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알겠어. 근데 한 명으로 좁히면 우리 다 나머지 고객 떠나면 어떡해? 너무 불안한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한들 정말 우리가 타겟팅한 사람 100% 다 올까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몇 가지 브랜드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레고입니다. 레고는 아이들 장난감 가게이죠. 장난감을 구매하는 부모를 타겟팅으로 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레고는 어떤 분들이 구매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지금은 키덜트, 취미이신 분들도 성인도 그냥 구매해요. 애기 없어도. 그죠? 타겟팅과 달라졌어요. 실구매 고객은. 두 번째, 레드불입니다. 레드불은 처음에 운동선수나 수험생을 타겟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너무 없어 하면 핫식스 아니면 레드불을 떠올려요. 가서 다 드셔보셨죠? 기력이 없을 때 가서 먹습니다. 자, 세 번째, 마켓컬리예요. 마켓컬리는 원래 30대 주부, 바쁜 워킹맘을 타겟팅으로 했어요. 근데 저는 30대긴 하지만 저는 완전 충성 고객입니다. 주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구매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편리함과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까지 풀이 넓어졌어요.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처음에 은행 업무를 굉장히 번거로워하는 20대를 타겟팅으로 했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 쓰시는 분들 있나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근데 20대가 아니더라도 쓰잖아요. 지금은 편하다 보니까 40, 50대 분들도 뱅크를 쓰시죠. 마지막이에요. 오늘의 집입니다. 오늘의 집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막막한 30대 신혼부부를 타겟팅을 했고요. 지금은 뭐 굳이 이사를 가지 않아도 그냥 예쁜 집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집을 많이 방문하게 되죠. 자, 이렇게 포지셔닝 하는 거는요. 제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한하는 게 아니라 각인시키는 겁니다. 포지셔닝은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냥 뾰족하게 만들 뿐이고 그냥 하나의 수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만약에 모두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아까 그 커피 사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포지셔닝을 하는 건요. 내가 필요한 브랜드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랑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실제 컨설팅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비건 베이커리였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요. 이제 더 이상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고민이셨어요. 이제 매출의 정체기를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한번 다 뜯어서 살펴봤어요. 타겟이 어떻게 돼 있지? 비건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지셔닝이 어떻게 돼 있지? 보니까 비건 하는 사람들이 가는 빵집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굉장히 좁죠. 그래서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다시 이제 리브랜딩을 해야 될 시기이다 생각하고 약간 아까 승희님 페르소나랑 비슷하죠. 운동을 매일 하면서 식단 관리를 하고 평소에 샐러드랑 서브웨이를 주로 가는 30살 여성으로 타겟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집중해서 봐주셔야 될 게
여기는 베이커리잖아요. 베이커리의 포지셔닝에서 놀지 않았습니다. 샐러디, 서브웨이, 완전히 시장을 다른 타겟팅으로 바꿨어요. 왜냐? 포지셔닝을 어떻게 했냐면요. 다이어트 할 때도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빵으로요. 저희는 이제 경쟁에서 벗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변한 거 없고요. 광고도 안 했어요. 그냥 리브랜딩을 했을 뿐인데 매출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제품을 바꾼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구한테 어떻게 말할지만 바꿨을 뿐인데 브랜드 전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마케팅 전략의 힘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1단계 관심 끄는 것까지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관심 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력 발산 해줘야죠. 네, 이제 움직일 거예요. 네, 매력 발산. 자, 우리는 매력 있는 사람을 매력이 하나뿐만이 아니죠.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매력이 다양하게 느껴져야지 끌립니다. 근데 아마 마케팅이 광고라고만 생각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매력을 딱 하나밖에 못 보여줘요. 마케팅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먼저 마케팅은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 어떤 결핍과 고민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물론 광고도 마케팅이 맞지만 마케팅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럼 마케팅 어떻게 나눠지는데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많이 아실 거예요. 돈 써서 알리는 거, 페이드 광고이고요. 두 번째, 자사 채널 운영하는 거예요. 오피셜 계정. 세 번째, 바이럴입니다. 사람들이 소문내주는 거. 자, 이거를 트리플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전문 용어일 뿐이고 그냥 하나하나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페이드 광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많이 아실 거예요. 인스타그램 광고, 페이스북 광고, 아니면 체험단, 커머스의 CPC 광고, 키워드 광고. 다 돈을 주고 노출하는 채널인 거죠. 이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은 광고를 태우자마자 바로 매출이 즉각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단점은 똑같아요. 광고 끄면 매출 안 나와요. 이거 제가 좀 몇 가지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은 위메프에서는 워낙 광고비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를 조금만 줄여도 매출이 금세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저희는 그 광고비를 유지해야 돼요. 엄청 무리예요. 지금은 그 부담감이 크지 않으실 수 있는데 결국에 우리 계속 성장할 거잖아요. 나중에 고정 비용으로 마케팅비, 그러니까 그 광고비가 계속 지출되는 거는 정말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뭘 받냐면요. 중요한 건 충성 고객이에요. 돈을 주고 끌어오는 고객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돈을 주지 않더라도 저희를 찾아주시는 고객이 늘고 있는지의 지표를 같이 봤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새로 고객을 유입시키는 것보다 기존의 고객들이 한 번이라도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효율을 개선하는 것보다 실제 충성 고객이 느는지의 지표를 더 중요하게 봤어요. 자, 두 번째, 바로 온드미디어입니다. 예시로 지마켓을 갖고 왔는데요. 이제 유튜브도 운영하고 지금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카카오도 운영하고 있어요. 많은 사장님들이 지금 운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의 장점은요. 브랜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광고처럼 휘발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계속 쌓을 수 있죠. 단점은요. 약간 봐주는 사람이 초반에 많이 없으니까 이거 하는 거 맞아? 하면서 처음에 막 하시다가 안 해요. 사장님들이. 네, 이게 좀 단점이죠. 지속 가능하기 조금 어렵긴 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바이럴인데요. 한마디로 내돈내산이에요. 그냥 유튜브에도 내돈내산 해주시고요. 지인들한테도 추천해주시고요. 인스타그램 스토리 다 올려주죠. 이거의 장점은요. 자발적으로 올려주니까 파급력도 높아요. 광고비도 절대 들지 않고요. 하지만 단점은 컨트롤할 수 없죠. 나쁜 글이 퍼질 수도 있어요.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장단점 빠르게. 광고, 페이드 광고는 뭐죠? 즉각적인 퍼포먼스가 돼요. 하지만 성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존하면 힘들어요. 두 번째, 온드미디어입니다. 브랜드 자산이 되죠. 그런데 리소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바이럴이에요. 파급력이 강한데 예측이 불가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대답 한번 해주세요. 이것도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에? 바이럴? 바이럴? 또 어떤 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정답이 없어요. 정답 없습니다. 그냥 다만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한번 보자면 우선 저는 바이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선 바이럴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제품력이 인정됐다라는 거잖아요. 품질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떠들어 주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가장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사 계정. 자사 계정은요, 어쨌든 자산이 된다라는 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이에요. 쌓아나갈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충성 고객을 쌓는 것도 이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팔로우를 해주시는 분들을 데이터로 확보하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나중에 저희가 뭐 이벤트를 하거나 프로모션을 하면 우리 이거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또 돈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페이드 광고인데요. 페이드 광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중요해요. 부스팅 할 때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하지만 실행 관점에서 봤을 때 광고는 제가 1시간 뒤에도 바로 세팅할 수 있어요. 바로 라이브 가능해요. 전략 없이도. 근데 두 개는 좀 에너지와 리소스가 듭니다. 저희가 쌓아 나가야 되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들 것 같은데 결국에 아까 다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 잘 운영이 되어야지 정말 단단한 브랜드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우리 어디 놀러 가면 초행길을 가요. 그럼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잖아요. 목적지를 찍고 가는 것과 찍지 않고 가는 것과 도착 시간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먼저 찍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 전략 후 광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 전략 없이 어디로 갈지 안 찍고 광고할 수 있죠. 성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차이 엄청 날 거예요. 장담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 먼저 고민을 해보고 광고를 돌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많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매력 발산했으면 이제 세 번째 스텝. 나만의 방법으로 진정성을 전달을 할 타이밍이 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더 깊어질까요? 내 마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근데 왜 잘 보이려고 막 저희가 애써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렇게 되잖아요. 왜 변했어?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근데 우리 고객들한테 왜 변했어? 이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나만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릴스 해야 돼. 요즘에 유튜브 해야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지금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현타가 와요. 일하는 것만큼 리소스가 들어가요. 이게 맞나 싶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냥 쉽게 릴스 하세요, 유튜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좀 무책임한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상을 원래 다루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영상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걸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진이나 글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나는 SNS 너무 어려워 하면은 구매한 고객한테 장문의 문자라도 보내세요. 댓글 정성스럽게 써주시고요. 만약에 난 온라인이 너무 어려워 하면 포스터 붙이시고요. 동네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브랜드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우리 브랜드만의 고유의 색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주커 치킨이라는 곳인데요. 프랜차이즈입니다. 이제 치킨집이라고 하면은 되게 사진에 맛있게 보이는 치킨을 찍으려고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장님은 이제 점주가 바뀌고 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셨냐면요. 인스타그램에 청소하고 포스트잇 이렇게 찍어서 올렸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바이럴이 일어났어요. 기름 깨끗한 게 느껴진다. 이 사장님 찐이네? 우리 돈줄 내러 가자 하면서 바이럴이 엄청 됐습니다. 매출이 3배 이상 증가됐고요. 결국에 위생적인 치킨집이라고 아까 말한 포지셔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도 이 브랜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이럴 효과는 돈으로 환산을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온드미디어 잘 활용했고요. 본인의 방식으로 했죠. 만약에 이 사장님이 애써서 막 치킨 막 릴스 엄청 막 하고 그랬으면 오히려 묻혔을걸요? 그래서 굉장히 사장님 감성대로 투박하지만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흔히 말하는 브랜딩이고 마케팅 전략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는 기술적인 스킬을 알려드린 것보다 방향과 기준을 정해드리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스텝, 목표, 관심 끌기입니다. 우리 어떻게 나눴죠? STP, 고객을 나누고 타겟팅,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보이는 작업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매력 발산해야죠. 어떻게 해요? 광고만 있는 건 아니다. 자사 계정도 있고요. 바이럴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관계 진전시켜야죠. 진정성을 전달해드려야 돼요. 이렇게 3가지만 기억을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직접 해보시면은 아마 꽤나 많이 선명해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정말 달라질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적용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잘 아실 수 있는 건 다 사장님들밖에 없거든요. 저도 다 몰라요. 그래서 먼저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그 프린트 보시면은 제가 그 워크시트도 만들어 놨어요. 한 번씩 해보시라고. 근데 아마 하시다가 좀 막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선착순으로 1대1 마케팅 무료 컨설팅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Q&A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네, 저는 사장님 아니고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 혼자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광고도 하고 SNS도 하고 바이럴도 하고 글로벌도 모든 걸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방향성이 잘못됐는지 브랜딩이 잘못됐는지 사실 이런 강의를 들어도 그걸 어떻게 저한테 맞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도 항상 어렵더라고요. 많은 강의도 들어왔고 5년 정도 이제 학습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아직도 답을 못 찾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 포지셔닝을 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자각을 못하면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스스로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다면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명확한 대답을 드리려면은 제가 좀 아까 말했던 스터디가 필요하지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혹시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2년이요. 아예 목액이 안 되는 걸까요? 광고를 하면 딱 광고할 되는데 이해했어요. 네. 그쵸. 네. 아까 저희가 말했었죠. 그 명확하게 하는 법.
아직은 고객들한테 좀 흐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사실 다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야? 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그게 문제점이시면요. 딱 하나 STP 지금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는 작업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광고 막 부스팅해서 할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선명하게 하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컨설팅에서 만나요. 네네네. 네. 저는 그 브랜드에서 상품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솔직히 지금 팔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타겟층이 아이들부터 시니어까지 이제 욕심이 나다 보니까 다 하는데 그 제가 SNS에 이제 채널을 해놨는데 아직 어떻게 타겟팅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영상이나 뭐 이런 홍보는 안 하고 있고 광고나 이제 이런 쪽으로만 좀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그 타겟층이 아이들이 맞는지 아니면 뭐 젊은층이 맞는지 시니어가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럴 때 어떻게 잡아가지고 가야 될지. 그럴 때는 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사실 명확한 건 없어요. 만약에 뭐 시니어로 타겟했는데 정말 애기한테 반응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구매 데이터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구매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 구매 데이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뜯어보고 나서 설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쌓아두신 고객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분석을 한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요 오늘 가셔가지고 그동안 구매했던 데이터를 한번 쭉 뽑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고객 나누기 있죠? 보이실 거예요. 약간 이 그룹에서 조금 더 구매가 더 많이 발생하네? 그러면 이제 유추가 되실 거예요. 어떤 그룹이 있고, 그럼 이 그룹의 특성은 뭐지? 하면은 크게 많이 안 나눠져요. 3가지에서 5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찍고 한번 들어가 보자. 계속 테스트의 연속이에요. 한번 해보시고요. 뾰족하게 만드시고, 이거 잘 워킹 안 하네? 그럼 이걸로 한 번 더 해볼까? 이렇게 해서 찾아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가셔서 다 구분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저희는 민물장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궁금한 게 저희 회사에 대한 브랜딩보다는 내일 모레 그 민물장어 양식장 운영 대표님들 모임이 있어요. 저희 대표님이 거기서 이제 경험담 강의도 하고 하는데 지금 강의 들으면서 뭐 저희는 좀 짧긴 하지만 이거 다 한 번씩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우리 회사가 아니라 민물장어라는 상품, 그 민물장어라는 상품을 갖고 브랜딩을 저희가 고민이 내년하고 한 2, 3년 정도가 과일 생산이 예측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주제가 민물장어 소비를 어떻게 확대해서 어가들의 생존을 개선시킬 것이냐인 거거든요. 그 회사가 아니라 특정 품목에 대한 브랜딩이라든가 마케팅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뭔가가 있으면 내일 모레 가서 제안을 하려고.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근데 이게 지금 사장님 말씀 주신 더 큰 범주잖아요. 시장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딱히 이거를 해서 바꿉니다 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무슨 인식으로 바꾸고 싶으신 건지. 민물장어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중화된 음식은 아니거든요. 많이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소비 시장을 키우자든가 민물장어가 좀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보양식의 지지지 않거나 또 우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소비를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샤케 차원에서 브랜딩을 하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고민이 협회에서 쓰는 예산이 기사랑 낭비가 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협회에서 상부로 얘기하는 그래서 근데 차라리 그런 데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도 임팩트가 있어서 이런 데 예산을 쓰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는 말씀 주신 대로 한 브랜드만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바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 협회라고 말씀 주셨으면 우리는 전체 뭐 N개겠죠? N개가 이런 목소리로 한번 내보자라고 그 전략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전략이 아직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무언가 실행하는 게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고객들이 어떻게 지금 밀물장으로 생각하고 있고 뭐가 다른지부터 쉽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우리 이런 방향으로 가보는 건 어때요? 라고 협회에서 같이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은 지금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학원 마케팅 김민지였습니다.